우리가 함께 노래할 때 의미의 선택상이라며 조직들은 이미 그 선택을 하고 있다. 혁명은 완벽을 어무러뜨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신문, 여행사, 택시회사, 대면회의, 한때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제품과 서비스업의 하룻밤새 대체된 과거에는 완벽했던 산업제품과 상호 작용 목록이 아주 길게 존재한다. 의미의 혁명은 산업주의의 상업적인 권력을 무너뜨리고 10에서 20년 전에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조직을 구축하도록 우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워드프레스 생태계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는 민간기업 오토매틱을 한번 생각해보자. 오토매틱에서 근무하는 2,000명이 넘는 전일 근로자들은 모두 자신이 좋아하는 장소와 시간을 선택해서 일할 수 있다. 이렇게 분산된 중자율적인 노동력은 가장 높게 평가받고 세계에서 가장 잘 기능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그 과정에 있는 산업 경영의 전형적인 제약들에서도 자유로웠다. 분명하게도 의미 있는 조직들은 웹사이트, 오케스트라, 소프트웨어 등 분야를 넘어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가장 성공적인 정치 캠페인은 빠르게 성장하는 비영리 단체 비슷하게 움직인다. 관리가 바닥을 향해서 경쟁하는 반면에 리더십은 정상을 향해 달릴 기회를 제시한다. 차이는 명백하며 직원과 소비자, 기업에게 주어지는 이익 또한 분명하다. 의미 있는 조직을 얼마든지 식품을 판매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도자기 만드는 법을 강의하고 옷을 재봉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만드는 자가 어떻게 만들기로 선택했는가이다. 당신이 경험한 최고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충분히 관심을 기울인다면 당신의 팀이 취임이 알아차릴 것이다. 그리고 직원들이 자랑스러워서 무엇인가를 개발하기 위해서 충분히 관심을 기울인다면 시장이 알아차릴 것이다. 느스름하고 기밀한 특성. 톰 피터스 바워터머는 30년의 글을 썼다. 의미 있는 조직을 구성하는 일부 요소는 감시와 얕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통제된다. 단지 이해관계가 매우 높고 품질을 쉽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요소들은 업무에서 최고의 판단을 낼 것을 기대하는 인간을 바탕으로 느슨하게 통제된다. 인도의 아라빈드 아이케어 시스템 병원은 어느 곳보다도 더 많은 사람의 시력을 회복시켰다. 수천 명에 달하는 직원의 열정적인 노력 덕분에 수백만 명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곳의 환자들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백내장 수술을 받기 위해서 몇백 달러 지불할 수도 있고 그냥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많은 환자가 돈을 내는 쪽을 선택하기에 아랍인들은 전문적으로 지원장이 가능하다. 이 병원의 문화는 두 가지를 말해준다. 수술실 감염률 혹은 실패 확률이 매우 낮다. 오히려 런던에서는 받는 수술 감염률이 더 크다. 환자는 지불하는 금액이나 지불 여부에 상관없이 양질의 치료를 받는다. 전 세계의 많은 의사가 아랍인들에서 교육을 받는다. 이것으로 대단히 많은 수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카페에서는 힘든 비즈니스. 1913년에 앤더슨은 악조건 속에서 카페 사업을 시작했다. 카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락티스와 나일론, 뜨거운 열기와 고된 노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카페 사업은 공산품 산업, 이윤이 낮은 가격 중심적인 산업이다. 미래인은 열정적이었다. 그는 20년의 세월에 걸쳐 대형 사무실을 대상으로 카페 타일을 판매하면서 자신의 회사 인터페이스를 미국 카페 시장의 1인자로 만들었다. 그는 사소한 매출도 무시하지 않고 어떤 조그마한 생산성 개선 사항도 간과하지 않았다. 인터페이스의 CFO는 매년 주당 70시간을 일했다. 74년 레이 캘리포니아의 한 고객이 환경적인 우려 때문에 카페 구매를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후 레이는 폴 호켄이 쓴 놀라운 책을 들여다봤고 자신의 기업을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기업이 환경에 엄청난 피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레이는 기업 경영진과 함께 모였다. 그들은 비용과 수익면에서 사업의 최적화 방법을 이해하는 현실적인 산업관리자 집단이었다. 레이는 경영진들에게 앞으로 지구를 괴롭히는 일을 중단하고 대신 다른 기업들의 모범사례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유지 가능성이라는 높은 산을 오르면서도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 전반을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런 다음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유지 가능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원과 중요한 과제를 처리할 책임을 경영진에게 부여하고 회의실을 떠났다. 온라인 인터페이스는 탄소 중립성을 넘어 탄소 네거티브, 다시 말해서 생산 과정에서 배출하는 탄소보다도 더 많은 양의 탄소를 흡수하는 가베타이를 판매한다. 에너지를 태우는 대신에 에너지를 생산한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인터페이스가 기후에 미친 영향이 아니다. 의회 인터페이스 경영진을 비롯한 일선 직원들은 사업을 새롭게 구축하는 과정에서 그들 모두가 달라졌다고 증언했다. 그들은 업무를 경력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신기술을 배웠고 리더로 성장했다. 레이어도저는 돈을 벌기 위한 힘든 노동을 의미 가득한 삶으로, 월급을 넘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신 삶으로 바꿨다. 레이 앤더슨은 영감했다. 하지만 진정한 영웅은 그의 팀이었다. 팀. 준수와 변화. 관리자는 준수를 강조한다. 산업적인 진보를 일구고 생산성을 높여서 수익을 창출하며, 밤에 리더는 사람들이 변화를 이끌어나가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리더는 권한을 요구하지 않으며 중요한 일이라는 여정에 참여한 이들 사이의 신뢰, 관심, 관계를 조율한다. 가정시험에서도 최고의 결과를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은 다분히 유혹적이다. 사람들에게 존엄과 관계의 흥분을 약속한 뒤에 교육을 바탕으로 당신이 원하는 일은 강요하는 것 말이다. 이제 이런 방식은 예전만큼 효과가 있지가 않다. 과제를 안 주면 장난칠 거예요. 기업가들의 거래는 단순하다. 그들은 직원들에게 지시에 따르면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헬로윈의 아들처럼 요구는 간단하다. 찾아가서 드리터를 말하면 사탕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약속과 노력을 지켜봤지만 사탕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 지금 만족도는 떨어졌다. 상승이동은 정체되었다. 소득 격차는 없어졌다. 복지는 근무시간과 스트레스, 해고의 문제를 따라잡지 못한다. 이제 사람들은 더는 약속을 믿지 않는다. 기업가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공정한 거래인 척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인적 자원에 관한 문제. 토지는 최초의 자원이었다. 토지에서 더 많은 옥수수를 생산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기계가 자원이 되었다. 기계를 효율적으로 만들면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기계를 사들일 수 있었다. 그 뒤에 자원은 금융자산이었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고 이를 1000분의 1 단위로 측정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이 등장했다. 그들은 동료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원이었다. 필요하다면 그들을 괴롭혀야 했다. 시스템이 요구했기에 그렇게 해야만 했다. 바닥을 향해서 경쟁에서는 통제기술이 가장 뛰어나고 도덕 기준이 가장 낮은 경영자가 승리했다. 우리 사회에는 경영자가 직원을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하는 초한 신실을 화려한 미사역으로 포장해서 그렇다고 현실이 바뀐 것이 아니다. 이제 상황이 바뀌어질 시간이다. 세상을 바꾼 2년, 어쨌든 변화는 일어났을 것이다. 1909년에 텍사스에 발견된 한 유정이 한 세기에 달하는 값싼 석유 시대를 열었다. 석유는 권력과 우를 창조하는 연료였다. 헨리 포드는 1911년 미시간 하이랜드 파크에서 모델 T 공장을 세울 때에 테일러를 만났다. 바이오로인적 자원에 태어났다. 값싼 석유, 효율적인 기계, 순종적인 인간은 엄청난 수익을 창출했고 우리는 그것을 탐닉했다. 기계로 전락한 인간. 헨리 포드는 높은 생산성을 인정받아서 터덜린과 히들로부터 메달을 받았다. 반면에 프레드릭 테일러는 헨리만큼 유명하지 않았다. 자신의 이름을 딴 기업을 설립하지 않았다. 다음은 산업 종사자 모두가 이해하는 시스템을 더욱 명료한 형태로 만들었다. 사람들은 경영을 발명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영은 원래부터 존재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경영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기업가들이 의도적으로 개발한 결과물이었다. 초창기 포드 공장을 방문한 사람은 이렇게 썼다. 모든 직원이 통제된 단순한 움직임과 뒤틀림, 경련 혹은 떨림에 갇힌 듯 보였다. 인간의 것처럼 완벽한 자판기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그때까지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그들 몸에 철사나 벨트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유심히 살폈다. 시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이는 모습에 놀랐기 때문이다. 나는 에너지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되는지 알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직원들이 단순한 동작만 하기로 동의했다는 사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혹시 그들이 잠자는 동안 그들의 아내가 탭을 감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다. 이는 고대 역사가 아니다. 그리고 자동차 기업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도 아니다. 불과 30년 전 현대적인 리바이스 청바지 공장을 방문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공장을 돌아다니는 동안에 세밀한 분업화에 충격받았다.
각각 단순한 직업을 맡은 6명의 봉제공이 바지에 주머니를 다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작업자 대부분이 매시간 매일 그리고 매년 똑같은 일을 했다. 분업화와 경영 방식은 의사와 음향 엔지니어, 심지어 소셜미디어 속 개인까지 확산되었다. 이런 현상은 바닥을 향해 경쟁할 때 벌어지는데 어떻게 그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만들까? 대신에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 사람들이 의미 있는 하게끔 만드는 경영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 라고요. 이제 관리는 정말에 달렸다. 인적 자원이 아니다. 인간은 도구가 아니다. 인간은 핵심이다. 기회의 문을 열다. 다음은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다. 이 선언은 기회와 위험, 문화를 이끌고 교육을 체계하고 자, 한 부분밖에 읽을 시간이 없다면 다음을 선택하자. 의미의 건전 대담성.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 태고적 두려움 속에서 고립과 거부. 오늘 세상에서도 태고적 두려움이 그대로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다. 자, 이제 우리는 눈을 깜빡이나 귀를 바로고도 그대로 얼어붙는다. 학교 관리자로부터 지시와 마감을 기다리고 세뇌당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태고적 두려움이 여전히 강력하고 끈질기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리더는 의미를 향한 약속이 건전 행위이면서 동시에 관련된 모두에게 분명한 위험과 실질적인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겨울하고 미묘하고 영리하고 끈질긴 두려움 말이다. 우리가 의미를 향한 서로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 일 그리고 실제적인 일이 두려움과 함께 춤추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려는 환경을 조성한다, 창조한다. 그리고 두려움과 함께 춤추기 위해서는 의미와 긴장,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한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코코로를 찾아서 많은 중요한 단어와 마찬가지로 일본어 단어인 코코로의 개념을 제대로 옮기기는 쉽지 않다. 코코로는 심정과 영혼, 마음, 자아를 의미한다. 코코로. 자, 제대로 하면 세차도 의미 있는 일이다. 세차도 의미 있는 일이다. 세차로 하면 인력의 도움을 받아서 작동하는 일련의 기계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동차 작업 속도 시스템을 체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의미는 기계 시스템 최적화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차이를 만드는 선택에 관한 이야기다. 라이징 타이드 직원들은 그들이 삶을 바꿨고 다른 이들도 삶을 바꿨다. 안전인식, 책임문화, 분명한 목적, 고객 사랑. 세차가 단지 차를 깨끗하게 하는 일은 우리가 가장 가깝고 저렴한 편리한 세차를 선택하면 된다. 바로 바닥을 향한 경쟁이다. 일선 근로자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투자할수록 더 좋다. 그들은 기업 마케팅 팀이자 연구개발 전문자이기 때문이다. 일선 근로자에게 자유와 권한, 유연성을 이용함으로써 고객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키고 고객의 높은 충성도는 직원에게 한 투자의 몇 배에 달하는 보상을 기업에게 안겨준다. 나와 우리에게서 예술한 거리가 아니다. 자, 극단적인 사용자에 주목하자. 모든 조직에는 극단주의자가 있다. 더 많은 보상과 더 많은 활용, 더 많은 이야기, 더 많은 공유를 요구하는 직원들과 고객 그리고 투자자가 있다. 세마다 대학의 디스코는 조직이 극단주의자의 주목을 하면서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 가능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라이징 타이드가 지표를 가진 직원들에게 맞추어서 직업 방식을 최적화했을 때 동시에 일반적인 직원들에게도 성장의 기회를 선사했다. 잘못된 기준에 유의하자. 인간이 하는 일은 단기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측정 가능한 기준을 찾고 그 기준에 의존한다. 그러나 잘못된 기준은 계급이나 성별에 기반한 차별과 함께 주적적이고 복합적인 일련의 오류로 여겨진다. 하지만 기업 경영자들은 쉬운 측정을 요구했다. 탄력성을 높이는 방법. 스티브 브래드필드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약속을 하고 지켜야 한다.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형식주의가 아니고 자, 다음은 미첼이 제시한 몇 가지 함정이다. 맥시밀리즘.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가 지지하는 모든 것에 대한 배신이다. 반리더십 태도. 지난날 기업 경영자는 근로자에게서 엄청난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리더십과 경영과에 따른 구속을 회피해야 한다. 함정들. 이것은 이 함정들이군요. 반제도적인 정서. 어떤 제도는 다른 제도를 배제하고 근로자를 감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제도를 회피하고 무너뜨려야 한다. 제도의 약속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온실, 조직의 창조와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모형에 완전히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한다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은 없다. 온실, 소규모 전쟁, 외부 세계에서 중요한 문제를 찾지 말라.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이다. 여기 있기 때문이다. 근거 없는 관심. 나는 의미에 따른 가능성과 깊은 관계의 느낌을 추구했다. 그러므로 조직은 내 모든 요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불균형. 지금 팀이 느끼는 사소한 불편함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다. 반짝이는 물건. 계획적이고 인간적인 성향에 의한 저희의 선만은 더욱 흥미롭고 우리가 예초에 뛰어들었던 힘든 여정보다도 궁극적으로 더 높은 만족감을 선사한다. 함정들이 각각 분명한 이름을 거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업무의 인간성을 가져올 때 톱니가 되는 것을 넘어설 때 우리는 함께 추구하는 변화를 향한 집중력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한다. 그러기에 돈을 추구하는 조직이 관리하기 더 쉬워 보이는 법이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힘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직면하는 도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이해해야 한다. 함정들은 표면 아래에 숨어 있으며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는 함정에 이름을 붙이고 존재를 인식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느낄 때조차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자신이 보고 믿는 것을 말하는 힘이다. 용기는 약함의 반대 말이다. 두려움은 이용하기 쉬운 도구다. 두려움을 이용하기 위한 도구지만 탄력적인 조직을 구축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가 않는다. 두려움은 문제는 시장의 지시에 따르는 방식은 확장성이 부족하고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리더가 멋진 직함을 가진 관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 쉽게 결정할 수가 있다. 오늘날 회의에서 일어난 일은 참석한 사람들을 바꿀 수도 바꾸지 않을 수도 있다. 누가 회의를 소집했느냐에 달렸다. 노동과 일 그리고 활동, 철학자 한 세기에 걸쳐서 대중은 노동만을 강조받았는데 너무 늦기 전에 일과 행동에 대한 노력에 새롭게 집중해야 한다. 중심을 옮기자. 당신의 조직에서 중심이 뭔가? 다른 이들은 기업이 고객 서비스를 수익을 대체해서 고객 중심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수익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몇몇 기업이 어느 정도의 규모에 도달하자마자 고객 만족을 단기 수익과 바꿔치기 하면서 이러한 접근 방식 뒤에 숨어있는 속셈이 드러났다. 의미 있는 조직은 팀 중심적이다. 의미 있는 조직의 목표는 변화를 이끌고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충정도 오늘날 마케팅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 그런 팀에 합류하는 것은 일하기 편한 곳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하다. 벌집의 목적은 꿀을 만드는 게 아니다. 꿀을 건강한 벌집의 부산물이다. 의미 있는 조직은 고객을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수익을 창출한다. 또한 참여를 끌고 내고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시작이 된다. 되돌아가서 얻다.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되찾을 수 있고 건기를 새롭게 추구하고 세상을 더 좋게 바꿀 수가 있다. 세상을 더 좋게 바꿀 수 있다. 근간을 창조하기. 참여와 상호관계, 연합, 존중, 성장의 여정은 강력하고 유연한 미래의 근간을 창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근간을 창조하는 과제가 달려있고 먼저 주목하지 않으면 결국 수직적인 관리체계, 그에 따른 냉소적인 낮은 기대로 후퇴할 것이라는 사실을 여전히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기여할 수 있는 기회는 참가자들 대부분 이번 프로젝트가 그들의 업무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이었다고 말한다. 우리는 책을 만들어냈고 동시에 차이를 만들어냈다. 우리는 어떻게 직원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팀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넘어왔다. 팀이 일할 수 있도록 정말로 원하는 것은 안전의 우선이다. 위협을 느끼거나 뒷코인하는 땅이 흔들린다고 느낀다면 성장하고 관계를 맺고 사람들을 이끄는 이 일은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소속과 지위가 있다. 이는 모호하게 연결된 감정들이 번갈아 추는 춤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의미다. 의미가 있다는 것은 변화를 만든다는 것이다.
변화의 기회에 맞닥뜨릴 수 있는 순간 긴장이 발생한다. 긴장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하청날에 그림자 없이 외쳐올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긴장을 맞닥뜨리지 않고는 의미를 창조할 수가 없다. 이런 점에서 리더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위협과 결핍, 복종과 통제 대신에 사람들이 의미를 찾도록 도움을 써야 한다. 안전 기반을 마련하고 관계와 지혜의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길로 나아가는 것은 놀랍게도 연동인상과 더 강력한 혜택이다. 더는 팀이 요구하는 마법을 창조할 만큼 충분한 동기를 부여하지 않는다. 마법은 외부의 힘이 아니라 내면의 힘에서 비롯된다. 혁신은 일정의 유연성이다. 캐나다 역사관 소장품에는 전통적인 형태의 목재에 카누가 있다. 옛날 카누와 새롭게 제작한 카누를 구분하기는 힘들지만 카누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다. 정확하게 혁신. 혼자서 카누를 제작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신 가정이나 부조, 온 마을이 함께 만든다. 카누를 만드는데도 그렇군요. 그것은 내 배가 아니라 우리의 배가 된다. 그러면 우리의 배, 사이공간. 산업관리자는 우리가 여기 있다. 여기. 반면에 리더는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도록 돕는다. 거기에 도달하도록 그림자와. 그리고 우리는 머무른다. 켈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사이에 독창성이 모습을 드러내는 최적의 지점이 존재한다. 여기서의 핵심은 당황하지 않고 그것에 그대로 머무르는 것이다. 그것에 의미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해야 한다. 해야 할 일은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면서 동시에 주변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다. 골프 혹은 서핑? 이것만 해내면 모든 게 좋아질 것이다 라는 말은 다분히 일반적인 생각이다. 오히려 자신에게 지금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골프는 손에 잡히지 않고 완벽함을 끝없이 전진적인 여정이다. 반면에 서핑은 길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또 거든 파도가 반도계에서 치는 서프파크는 연습에 도움이 되겠지만 서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트를 가지고 서핑을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사기꾼주의, 경계는 변화와 불확실성, 그 이성이 담고 있다. 또한 그림자와 막다른 길로 가득하다. 그렇기에 의미를 추구하지 않는 이들을 끌어들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 그 반대다.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처럼 보이지만 남들과 더불어서 살아갈 능력이 없는 위험한 인물들이 있다. 이러한 사기꾼은 불협화음을 조장함으로써 혼란과 혼돈을 부르짖는다.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도록 만드는 데 능하다. 사람들은 사기꾼의 활력과 리더십의 추진력을 혼동한다. 사기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 결의에 취약하면 민주적인 과정에 참여할 능력이 없다. 거의 항상 자신만을 위해서 행동하며 조직의 행복을 향한 진정한 의지가 없다. 조직의 문화와 구조를 수용하면서 여정에 동참하는 능력은 일의 규모와 영향력의 가짐에 따라서 점점 더 중요해진다. 상인방과 문턱. 사기꾼은 머리를 찍기 위해서 거기 있지만 우리는 종종 자신이 없어하면서 너무 높이 뛰어오르거나 너무 열심히 노력한 것은 아닌지 감당할 수 없는 파도에 뛰어든 것은 아닌지를 걱정한다. 리더는 이런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여정이 현실로 가능함을 이해할 뿐 아니라 기꺼이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고자 노력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게 요구하는가?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는 대단히 힘든 것이다. 중간에 끼인 산업구조와 물리학 법칙, 인터넷 구조, 이동통신 거품에 도전했다. 그 누구도 홀로 넷플릭스를 구축할 수 없다. 하지만 어떤 놈에도 넷플릭스를 볼 수 있듯이 함께할 때 비로소 실천 가능한 프로젝트가 된다. 프로젝트는 의미 있는 일이다. 산업화에는 반복적이고 측정하기 쉽고 지속적인 업무가 적합하다. 기업은 이를 더 값싸게 처리한다고 압박받는다. 직장 생활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떠올릴 때 보통 프로젝트를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일상적인 일관성이 가져다주는 안전성을 원하지만 규모를 떠나서 프로젝트에서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 해야 할 일. 의사결정 속도는 계속 빨라진다. 주간회의 대신에 우리에게는 누군가가 발견하고 반응하기까지 삼분하게 걸리려는 슬랙 게시물이 있다. 창조적인 스튜디오 수천 가지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수십 명에게 판매하면서 수천 곳의 디자인 기업과 경쟁한다. 중앙 집중적인 독재 조직은 그 속도를 따라붙지 못한다. 속도를 참여 리더들의 네트워크 전환되는 오픈 시스템은 선입 선출 매일함을 언제나 앞설 것이다.
카트린 얀센이 세상을 구하다. 얀센이 세상을 구하다. 얀센. 그녀의 성공은 고도반 과학자나 실험실에 들어박힌 천재의 작품이 아니었다. 대신에 얀센은 다른 사람이 실패했던 지점에 성공을 얻었다. 자신의 팀원과 연결하고 그들을 정치로부터 보호하고 엄격한 양질의 데이터를 요구하고 열정과 참여를 유도했다. 책임에서 기적이라고 불러도 좋고, 하지만 기적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저 일어났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는 호주머니가 비었다는 사실을 모른다. 이는 이후에 여정을 떠났다. 중요한 것은 KT의 핵심은 혁신적인 기술이 아닌 혁신적인 시스템이었다. 다시 말해서 노력과 성과, 농부와 작물,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기로 선택한 방식이었다. 힘든 과제는 올바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목표를 조율하고 언제 좋아요 혹은 한번 해봅시다 라고 말하는지 아는 것이다. 시스템의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제임스 타운트가 서점을 살리다. 타운트 서점을 살리다. 행동 신호 한 사례다. 그 조직은 저절로 이루는 조직이 아니라 중심은 물론 주변까지 함께 이끌어옴으로써 내부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이끌고 유연성을 높여가는 조직이다. 벌들은 자발적으로 조직을 구축하지 않는다. 다만 유기적인 방식으로 다른 벌들의 행동과 벌집의 여정을 통해 각각의 벌들이 맡은 역할을 인식한다. 물은 어디로 가는가? 사실 물은 그리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는 것은 우리다. 물은 무거운 물질이며 그래서 인간은 호수를 그리 많이 바꾸지 않는다. 대신 호수는 우리 행동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반응한다. 빈칸 채우기. 당시 허비는 자코에게 악보대로 연주해야 할지를 물었고 허비가 말했다. 그녀는 당시 그림을 그리를 원해요. 그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림을 그린 건 말이에요. 자코 허비가 음원에 각자의 천재성을 쏟아부었다. 그러자 조니는 과감하게 그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그들은 윙크를 남겨두었다. 밴드 리더의 임무는 훌륭한 뮤지션을 발굴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훌륭한 뮤지션이 되고 싶다면 그림을 그리도록 허락하는 밴드 리더를 찾아야 한다.